자, 우리가 앞 시간에 재고자산을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재고자산의 기말 재고자산을 평가하는 방법에서 수량을 파악하고 그 다음에 단가를 산정을 해야 되는데, 수량을 파악하는 방법에는 계속기록법, 실지재고조사법, 혼합법 이런 것이 있는데 혼합법을 주로 쓰고 있고요. 단가를 산정하는 방법에는 개별법, 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 가중평균법, 그리고 가중평균법 안에는 이동평균법과 총평균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공부했죠. 그 다음에 이제 재고자산은 저가 재고자산의 장부금액보다 그 다음에 순실현 가치가 하락했을 때는 저가법에 따라서 평가를 하게 되는데, 이 평가에 대한 회계 처리까지 우리가 앞 시간에 공부를 했는데요. 재고자산을 평가할 때 저가법에 따라서 평가를 하고, 이때 차변은 재고자산 평가 손실이라고 하는 매출원가 가산 항목으로 처리하고, 대변에는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이라고 하는 재고자산의 차감 계정으로 처리를 한다. 그리고 이때 순실현 가치의 의미에 대해서 순실현 가치라는 것은 공정가치에서 판매에 소요되는 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우리가 순실현 가치라고 하는데, 원재료의 순실현 가치는 좀 의미가 다르죠. 원재료의 순실현 가치는 현행 원가, 현행 대체 원가, 즉 다른 원재료를 구매하는 데 들어가는 원가를 우리는 원재료의 순실현 가치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순실현 가치에 따른 재고자산의 평가까지 우리가 했고요. 재고자산의 평가 손실 환입, 여기서부터 이 시간에 우리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가법의 적용에 따라 평가 손실을 초래했던 상황이 해소되어 새로운 시가가 장부금액보다 상승한 경우에는 최초의 장부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평가 손실을 환입합니다. 네, 최초의 장부금액이니까 그 재고자산 최초의 취득금액이 되겠죠. 그 범위를 그 범위 안에서 환입을 한다 이겁니다. 그럼 재고자산 평가 손실의 환입은 매출 원가에 차감합니다. 그래서 매출 원가에 가산할 때가 뭐였어요? 재고자산 평가 손실이었죠. 그래서 대변의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 환입이라는 요 계정은 반대로 매출 원가에서 차감시킨다 이거죠. 그래서 차변에 오는 것은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은 우리가 재고자산의 차감 계정이었죠. 그러니까 다시 환입이 됐으니까 재고자산의 자산 차감했던 것을 빼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최초의 장부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환입을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요 재고자산 평가 손실 환입의 예를 한번 들어보면은 메모장에다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상품이라고 하고요. 2018년 결산시 상품 재고자산의 평가가 있었어요. 어떤 평가가 있었느냐? 장부금액은 상품의 장부금액이 100만 원이었다고 보겠습니다. 100만 원이고 해당 상품의 순실현 가치는 90만 원이었다고 보겠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떠한 회계 처리를 하느냐 하면은 차변의 재고자산 평가 손실입니다. 재고자산 평가 손실 10만 원의 손실이 발생하죠. 그리고 대변에는
상품이 되겠습니다. 상품. 여기도 재고자산이라는 말 대신에 우리가 재고자산의 종류가 여러 개 있으니까 상품으로 고쳐서 계정과목을 사용하죠. 상품 평가 손실 10만원. 대변에 상품 평가 충당금이 되겠습니다. 상품 평가 충당금 10만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재고자산 평가 손실인 상품 평가 손실은 우리가 뭘로? 매출 원가에 포함을 하는 것이고, 즉 비용으로 보는 거예요. 매출 원가라는 건 비용이잖아요. 비용으로 보는 것이고, 대변의 상품의 평가 충당금은 상품의 차감 자산이다. 차감 계정이다 이거예요. 상품이라는 재고 자산에서 빼주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이렇게 회계 처리를 2018년도 결산 때 저가법에 따라서 평가를 했다고 보겠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에 상품의 평가 손실이 해소됐어요. 해소되었다. 그래서 어떻게 해소되었느냐? 자, 지금 상품이 계속 재고로 남아 있는데 상품의 지금 장부 금액은 얼마냐면 90만 원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상품의 장부 금액은 작년에 90만 원으로 평가했으니까 9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19년 말 상품의 순실현 가치가 120만 원이 됐습니다. 이때 우리는 어떤 회계 처리를 해야 되느냐? 차변에 여기서 이제 재고자산을 상품이라고 하고, 상품 평가 충당금 이게 얼마가 여기 잡혀 있었냐면요, 전기 결산할 때 10만 원 잡혀 있었죠. 네, 요것만 회계 처리합니다. 10만 원. 그리고 대변은 뭐가 돼요? 상품 평가 충당금 환입이라고 하는 계정을 사용한다. 그래서 요게 10만 원. 그렇게 되면은 요거는 상품이라는 재고 자산에 차감 계정이 차변에 왔기 때문에 상품의 가산이 되겠죠. 상품에 더해지고 대변의 상품 평가 충당금 환입은 매출 원가에서 차감해 줍니다. 이거는 매출 원가에 아까 가산을 했죠. 더해줬고요. 매출 원가에 가산했고, 이번에는 매출 원가에서 차감한다. 자, 왜 그러느냐? 지금 순실현 가치가 120만 원이면 이게 120만 원으로 평가를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우리가 재고자산의 평가 손실이 해소되었다 하더라도, 여러분 교재를 다시 보시면 저가법의 적용에 따라 평가 손실을 초래했던 상황이 해소되어 새로운 시가가 장부 금액보다 상승한 경우에는 최초의 장부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평가 손실을 환입을 한다. 그래서 최초의 장부 금액이 얼마였어요? 최초의 장부 금액이 100만 원이었죠. 그래서 1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환입을 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차변에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 10만 원만 요것만 환입을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2019년 말 그 상품의 장부 금액은 다시 100만 원이 되는 거죠. 네. 90만 원이 10만 원이 늘어나니까
그래서 다시 이 가격으로 회복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20만 원은 회계 처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재고자산을 저가법으로 평가한다는 의미가 뭐냐면 가격이 장부금액보다 올랐을 때는 평가를 안 한다 이 말이에요. 그냥 보수적인 평가를 하는 거예요. 재고자산에 대해서는. 네. 재고자산은 가격이 올랐다 하더라도 평가를 하지 않는다. 하락했을 때만 평가한다 이겁니다. 그런데 하락을 했다가 그 문제가 해소되어서 가격이 다시 올랐을 때는 최초의 장부금액만큼만 환입을 시킨다. 이거 이론 시험 문제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프로세스를 여러분이 기억을 해주시고요. 실무 시험으로는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전표 입력 문제로는 거의 나오진 않는데 이론으로는 종종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재고자산의 그 이론 정리에서 마지막 부분이 뭐냐면 재고자산의 감모 손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재고자산 평가는 그 재고자산의 그 순실현 가치가 장부금액보다 하락했을 때 우리가 평가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는 이제 단가의 하락에 의한 것이라면 재고자산 감모 손실은 평가 손실이 아니라 수량의 차이에 의한 손실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재고라고 하는 것이 가만히 두어도 재고가 자연스럽게 이게 모자라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도난 같은 거, 분실이나 훼손 이런 것으로 인해서 재고가 없어질 수가 있죠. 네. 뭐 예를 들면 뭐 요즘같이 겨울철이다 그러면 이제 과일 같은 거 예를 들면 뭐 귤 같은 거 한동안 안 팔리면 어떻게 돼요? 뭐 곰팡이가 나기도 하고 썩어서 이렇게 부패해가지고 버리는 것도 있고. 그래서 재고자산이라는 것은 이 수량이 항상 모자라게 됩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재고자산 감모손실이에요. 근데 이건 두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자, 재고자산의 감모손실은 재고자산의 장부상 수량과 실제 수량과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손실이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발생한 감모손실이라면 매출 원가로 가산을 하고 비정상적으로 발생한 감모손실이라면 영업의 비용으로 분류를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비용이죠. 매출원가도 비용입니다. 매출원가도 비용이고 영업의 비용도 비용이에요. 그렇죠? 네. 하지만 비용의 위치가 다르죠. 매출원가는 매출액 바로 밑에 들어가는 비용이고 영업의 비용은 판매비와 관리비 들어가고 영업이익 구한 다음에 그 영업이익 밑에 나오는 비용이 있죠. 그래서 위치가 많이 다르죠. 여러분 영업의 비용이라는 건 뭐예요? 정상적인 영업활동과 무관한 비용이 영업의 비용이죠. 그래서 이게 비정상적이다. 비정상적으로 발생한 것이다. 그래서 비정상적이라는 게 뭐냐면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음으로 해서 발생한 수량 차이다 이런 얘기죠. 관리를 FM대로 매뉴얼대로 하지 않았다. 이게 비정상적인 감모손실입니다. 그러니까 뭐 도둑을 맞았다든가 이런 것이 비정상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정상적인 감모손실은 어쩔 수 없는 감모손실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재고가 액체나 기체 형태로 되어 있는 그런 상품이나 제품은 우리가 운반이라든가 또는 이렇게 용기를 옮겨서 포장한다든가 이러면서 자연적으로 소모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는 정상적인 감모로 봐서 그냥 매출원가로 포함을 시킨다. 그래서 밑에 두 개의 회계 처리를 보면 자, 정상적인 감모 손실에서의 재고자산 감모 손실은 매출원가입니다. 대변의 대고자산이라는 것은 이제 제품이나 상품이 돼서 자산이 감소하죠. 자산을 대변에 적으면 자산 감소지 않습니까? 우리 거래의 8요소에서. 그 다음에 비정상적인 감모손실은 차변에 재고자산 감모손실 계정과목을 쓰는데 영업의 비용이에요. 영업의 비용. 그리고 대변에는 재고자산이다 이거예요. 재고자산. 그래서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하는데 우리가 그러면 실무 프로그램에 재고자산 감모손실을 보면은 계정 과목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두 개가 있네요. 재고자산 감모손실, 재고자산 감모손실. 네, 근데 요거는 939, 940 한번 계정 과목에서 한번 볼게요. 여기서 이제 어떻게 만들어놨는가. 계정 과목 등록에 가서 939 네, 재고자산 감모손실. 아까 또 하나 있었는데 잠깐만요. 아까 평가손실이었나요? 네. 제가 잘못 봤군요. 네, 그렇죠. 두 번째 그 평가손실이네요. 네, 재고자산 평가손실은 아까 우리가 그 저가법에 의한 평가였고, 자 보시다시피 재고자산의 감모손실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그러니까 이게 영업의 비용인 거예요. 그러면 정상 감모인 것은 우리가 책에 보면 회계 처리가 이렇게 돼 있는데 정상 감모는 이거다라고 돼 있는데 이 계정 과목하고 이 계정 과목 구분이 되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네. 실제로 회계 처리할 때는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만 우리 일반 전표에 이 계정 과목으로 처리하고요. 우리가 이 매출원가에 가산하는 방식은 나중에 우리가 이제 재고자산을 재고자산을 입력하는 작업이 있어요. 기말 재고자산이 요 손실이 난 것만큼 줄여져서 기말 재고자산을 줄여서 입력합니다. 예를 들어서 원래 100개였는데 98개밖에 없어요. 그러면 2개, 뭐 한 개당 1원이라면 98원이 되겠죠. 원래는 100원이었다 이거죠. 원래는 100원이었는데 정상적 감모 때문에 이 2개가 정상 감모가 일어났어요. 그러면 우리가 기말 재고자산에다가 98이라고 입력할 거예요. 그러면 기말 재고자산을 98로 줄이게 되면은 매출 원가가 커집니다. 왜 커지느냐? 자, 우리가 이 기말 재고자산을 줄여서 입력함으로써 매출 원가가 커지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우리 매출 원가 공식에 대해서 한번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우리 매출 원가는 공식이 어떻게 됩니까? 기초 상품 더하기 당기 매입 해서 뭘 빼죠? 바로 이걸 빼죠. 기말 상품 재고액. 기말 재고 자산을 빼주거든요. 네, 이거 100을 빼면 어떻게 되겠어요? 매출 원가가 100 빼진 것이 매출 원가고 98을 빼면은 98을 빼면은 빼주는 금액이 작아지죠. 그러니까 매출 원가가 커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말 재고 자산의 금액을 이와 같이 정상적 감모를 제외한 실제 재고 금액을 입력하기 때문에 자연히 매출 원가가 그만큼 증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재고자산 감모 손실이라는 이 계정 과목은 우리가 전표 입력할 때 이 계정 과목을 실제로 쓰는 게 아니라 기말 재고 자산을 감모 손실을 제외한 금액을 입력함으로써 이러한 등식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매출 원가가 증가되니까 그걸 가리켜서 우리는 매출 원가에 가산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회계 프로그램에서는 그렇게 처리가 된다.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재고자산에 대한 정리를 해봤는데 우리가 앞 시간에 공부했던 것과 지금 방금 정리한 것을 우리가 복습하기 위해서 다시 356페이지에 가서 문제를 좀 풀고 다음 시간에 투자자산으로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356페이지로 가볼까요? (356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다음 중 재고자산이 아닌 것은 이랬어요. 재고자산이 아닌 것은 제품 재고자산이죠. 재고자산이라는 것은 판매를 목적으로 보유하거나 생산 중에 있는 자산입니다.
자, 부동산 매매업자의 판매용 보유 토지. 판매용 토지라면 재고자산이죠. 제공품이 완성이 되면 제품이 돼서 팔려 나갈 거죠. 재고자산이죠. 예, 답은 B품이 되겠습니다. B품은 우리가 이제 다음 배우를 유형자산으로 분류해요. 유형자산입니다. 다음 2번. 다음의 내용에서 가나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이랬습니다. 가나에 해당되는 설명으로 알맞는 것은 뭐냐. 자, 나대리가 김 부장님 주식회사 호소에서 납품받은 상품 100개를 검수하는 과정에서 5개가 결함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어떻게 할까요? 이랬어요. 예. 자, 100개를 검수를 했는데 5개가 결함이 있대요. 그러니까 김 부장이 상품의 결함 정도가 반품해야 할 정도인가? 네, 우리가 반품하는 게 뭐냐 이겁니다. 자, 제품을 검수해 보니까 불량이 있어서 반품한다. 그러면 우리가 이걸 환출이라고 합니다. 환출. 네, 그래서 회계 개정 과목으로는 매입 환출이라고 하는 개정 과목을 쓸 수가 있죠. 그래서 매입 환출과 애누리가 지금 하나로 돼 있기도 한데, 네, 어쨌든 가는 매입 환출. 다음 나대리 파손 정도가 심하지 않아 그냥 사용해도 될 것 같습니다. 주식회사 호소와 계약 시 약정된 대로 결함 상품에 대해 값을 깎아달라고 요청하세요.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결함 상품에 대해서 값을 깎아 받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하는 거죠. 매입 애누리라고 합니다. 예. 매입 애누리. 매입 할인이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매입 할인은 뭐였죠? 매입 할인은 상품 대금을 조기에 상환함으로써 가격을 할인받는 겁니다. 예, 그게 매입 할인이고, 지금 이 마지막에 나에서 설명하는 상품의 결함에 대해서 깎아주는 것은 우리가 애누리라는 표현을 쓴다고 그랬죠. 그래서 회계에서는 매입 애누리와 매입 할인 엄격히 구분해서 개념 과목을 쓰고 있다. 1번이 답이 되겠네요. 다음에 3번은요. 다음은 주식회사 한공의 재고자산 매입과 관련된 박 부장과 이 대리의 대화 내용이다. 다음 대화에서 가나에 해당하는 개정 과목을 알맞는 것은. 자, 매입한 상품 중 결함이 있는 것은 어떻게 처리했나요? 결함이 미미하여 반품하지 않고 매입 가격의 할인을 받았습니다. 결함에 대해서 할인해 주는 건 매입 애누리. 그래서 가번은 매입 애누리가 들어가야 되고. 네. 그 다음 나머지 상품 대금은 언제 지급할 예정입니까? 지급기일보다 빨리 지급하여 할인을 받겠습니다. 네, 지급기일보다 빨리 지급해서 할인받는 것은 우리가 매입 할인이라 하더라. 답은 4번이 되죠. 다음에 4번 문제 보겠습니다.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재고자산의 수량이 일정하게 유지된다고 가정할 경우 매출 원가가 높게 나타나는 순서로 옳은 것은 이랬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선의총후라는 걸 외웠는데, 선의총후. 자, 선의총후. 2번도 선의총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것은 선입선출법이 가장 크다는 거죠. 이거는 이익이 큰 순서예요. 이익이 큰 순서.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것은 그 반대 방향으로 부등호가 반대로 되어 있잖아요. 요거는 바로 이익에 반대되는 게 뭐예요? 원가죠. 매출 원가. 이거 매출 원가가 큰 순서예요. 따라서 매출 원가가 높게 나타나는 순서로 옳은 것이다. 그러면 2번이 돼야 되겠죠. 이익하고 반대 방향으로 되어 있는 거. 선의총. 네, 다음에 5번 문제 보겠습니다. 기업은 일반적으로 원가 흐름의 가정에 따라 매출 원가와 기말 재고 자산을 파악한다. 최근의 시가에 가장 가까운 금액으로 원가를 보고하는 방법이다. 이랬습니다. 최근의 시가가 원가가 되는 것은 후입선출법이에요.
후입선출법. 왜 그러느냐? 후입이 뭐예요? 최근에 마지막에 들어온 것이죠. 늦게 들어온 것이 선출. 먼저 팔려나갔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의 시가에 가장 가까운 금액이 매출 원가로 반영된 것이죠. 나중에 후입 선출이니까. 그래서 가번은 후입 선출이 되겠고, 나번은 최근의 시가에 가장 가까운 금액으로 기말 재고자산을 보고하는 방법이다 그랬습니다. 이 가번의 반대죠. 최근에 매입한 것이 재고로 남아있는 건 뭐예요? 선입 선출. 재고가 기말 재고니까. 네, 그래서 1번이 답이 된다. 1번이요. 가번은 후입 선출이요. 나번은 선입 선출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자, 6번은 계산 문제죠.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여 당기의 기말상품 재고액을 구하면 얼마인가 이랬습니다. 자, 기말상품 재고액을 구하라 라고 하면은요, 저는 이제 이런 시험지에다가 이런 문제가 나오시면 여러분 시험지에다가 상품이라고 하는 T 계정을 살짝 그리셔가지고 칸 채우기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차변에 오는 게 기초하고 당기 매입이 차변에 옵니다. 이 합계는 대변의 합계하고 항상 같아야 되는데, 대변에 오는 게 뭐가 오느냐면 기말상품 재고액이 이 자리에 오고, 여기가 매출원가가 와요. 여기가 매출원가가 옵니다. 그래서 여기에 칸을 채워보시면 돼요. 자, 이 문제는 기말상품 재고액, 이걸 얼마일까요? 하는 거죠. 그러면 세 가지를 알아야 기말상품 재고액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첫째, 당기상품 순매출액. 여기 매출액 들어갈 때는 없고, 두 번째, 당기 매출 총이익 35만원. 그러면 원래 순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뺀 게 매출 총이익인 건데, 반대로 매출액에서 매출 총이익을 빼면 그게 매출 원가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손익계산서 양식에서 맨 위에가 매출액이었잖아요. 거기에서 매출원가를 빼가지고 처음에 매출 총이익이라는 걸 산출하죠. 그런데 매출원가를 안 알려주고 매출액과 매출 총이익을 알려줬으니까 80만원에서 35만원을 뺀 45만원이 이 자리에 가야죠. 45만원이 매출원가예요. 그 다음에 당기상품 순매입액 30만원 이 자리에 오는 거죠. 30만원. 그 다음에 기초상품 재고액 20만원 이 자리에 가는 거죠. 네, 그래서 칸 채우기가 다 됐습니다. 자, 차변의 합계 50만원. 그러면 대변의 합계도 50만원이다 이거죠. 그러면 기말상품 재고액은 얼마가 돼야 되냐면 5만원이 되면 50만원이 되죠. 위에 매출원가가 45만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기말상품 재고액을 구하라든가 매출원가를 구하라든가 할 때는요, 이 상품 계정을 이렇게 T자로 구성해 가지고 칸 채우기 하시면은 뭐 아주 간단하게 맞출 수 있는 그런 경험을 많이 할 거예요. 답은 4번이다. 5만원이 답이다. 자, 다음에 7번 보겠습니다. 다음에 메인 매출 자료에서 선입선출법과 후입선출법에 의한 4월 말 재고자산의 금액은 이랬습니다. 자, 메인 매출 자료에서 선입선출법과 후입선출법에 의한 4월 말 재고자산 금액을 물어봤어요. 자, 그러면 4월 1일 거 보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재고자산을 구한다는 것은 재고금액이 얼마냐 이 말이죠. 자, 100개를 매입했네요. 그 다음에 5일날 50개를 매입합니다. 그리고 10일날 80개를 팝니다. 자, 요 80개가 선입선출이니까 여기 있는 것만 팔린 거죠. 여기서 80개 나갔으니까 재고가 얼마 남았을까요? 여기 20개 남았죠. 20개는 얼마짜리예요? 400원짜리죠. 곱하면 428 8,000원이죠. 자, 8,000원에다가 5일날 거 50개는 그대로 다 남았죠.
이 50개가 얼마짜리예요? 440원짜리. 그래서 70개가 남은 거예요. 자, 5, 4, 20, 5, 4, 20. 50개 곱하기 420이면 20, 20이니까 22,000원이죠. 22,000원. 두 개를 더하면 3만원. 위에 8,000원하고. 그래서 선입선출법에 의했더니 월말, 4월 말 재고자산은 3만원이더라 이겁니다. 자, 그러면 후입선출법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요 80개를 여기 있는 거 다 팔린 걸 보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30개가 팔린 거죠. 그러면 이게 남은 게 70개죠. 이 70개는 모두 얼마짜리예요? 모두 400원짜리죠. 그래서 후입선출법으로 했더니 28,000원이네요. 40개 아니죠. 400원 곱하기 70개니까 4,7은 28. 그래서 후입선출법으로 했더니 28,000원이다 이거예요. 자, 보시다시피 가격이 400원, 440원 이렇게 가격이 오르는 추세에 있잖아요. 가격이 오르는 추세에 있을 때 선입선출법으로 하게 되면은 원가가 어떻게 됩니까? 후입선출법보다 원가란다. 재고금액이 크죠. 자, 재고금액이 수량은 똑같은 70인데 똑같은 70개인데 선입선출로 하면은 재고금액이 3만원이요. 후입선출로 하면 28,000원 나오더라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까 T계정에서 확인했듯이 우리 상품 계정의 대변에 이게 매출 원가고 여기가 재고금액이란 말이에요. 기말 재고. 재고가 올라가면은 원가는 반대로 갑니다. 왜? 이 합계는 동일한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선입선출이 재고가 어떻게 돼요? 재고가 더 높죠. 그러면 원가는 작아지죠. 따라서 선입선출이 이익이 더 많이 나는다는 이유가 그런 얘기입니다. 재고금액이 커지기 때문에 선입선출은 재고금액이 커진 것만큼 원가는 작아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선입선출법으로 하면 이익이 많이 난다. 후입선출법보다 지금 이익이 2,000원 차이가 나죠. 원가가 작아진다 이 말입니다. 선입선출법이. 자, 8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은 실지재고조사법에 의해 기록된 주식회사 한공의 4월 매입과 매출 자료입니다. 선입선출법에 의한 4월 말 재고자산과 매출원가는 얼마냐. 단 재고자산 감모손실과 평가손실은 없으니까 요 장부대로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선입선출, 후입선출 여러분 앞에서 이론으로만 배웠는데 요 장부를 가지고 여러분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자, 먼저 재고자산이라는 건 재고 수량에다가 단가를 곱하면 되고요. 그렇죠? 매출원가는 판매된 수량에다가 단가를 곱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재고 수량을 한번 먼저 파악해 보겠습니다. 월초가 100개, 매입이 200개, 매출을 250개 하고 또 매입을 100개 했습니다. 그러면 재고 수량은 모두 400개에서 250개를 팔았기 때문에 150개의 재고가 남았어요. 월말 재고가 지금 이 150개입니다. 이 150개의 재고 금액을 선입선출법으로 한번 산출해 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이 판매해 나간 250개 이거를 장부를 떠는 순서가 다르죠. 선입선출은 위에서부터 떠는 겁니다. 여기 100개, 여기서 150개. 그러면 여기 50개가 남았죠. 그렇게 해서 3월 10일 매입분 50개와 3월 30일 매입분 100개 해서 150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계산을 어떻게 하느냐. 50개는 300원짜리. 50개는 300원짜리. 355 15,000원이 되겠고요. 3월 30일 거는 350원짜리. 그래서 35,000원이 되겠습니다. 100개 곱하기 350원 하면 35,000원이 나오죠.
그러면 재고 금액은 5만 원이 된다는 거죠. 재고 금액은 5만 원이다 이거. 그래서 2번 선입 선출에 따른 재고 자산은 5만 원입니다. 그러면 매출원가는 얼마냐? 매출원가라는 것은 요 매출이 일어나는 요 시점에 이 250개의 매입 가격이 얼마냐 이 말이거든요. 250개의 매입 가격이. 그러면 250개의 매입 가격은 선입선출이니까 여기서 100개하고 여기 150개가 팔려 나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100개에다 200원을 곱하면 2만 원이요. 2만 원. 그 다음에 300원에다 150개를 곱하면 3, 5, 15, 3, 1, 3, 4만 5천 원이죠. 예. 그래서 매출 원가는 2만 원과 4만 5천 원을 더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6만 5천 원이 나오는 겁니다. 6만 5천 원. 그래서 매출 원가라는 것은 이 매출한 수량에다가 여기에 해당되는 단가를 곱하면 돼요. 250개가 선입선출이니까 위에서 월초재고 100개에다가 3월 10일 매입한 거 50개 여기에 팔려나간 150개. 그래서 이렇게 계산이 된다 이겁니다. 6만 5천 원. 재고 금액은 5만 원. 답은 2번에 있던 것이다. 이런 원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원리를 알면 풀 수 있게끔 이렇게 문제가 나올 수 있죠. 다음에 9번 문제 보면은요. 다음에 상품 재고장을 계속 기록법 하에서 선입선출법으로 기록했을 경우 틀린 것은 이랬네요. 자, 틀린 것을 찾으라고 했으니까 여기 있는 보기를 무조건 읽어가면서 체크하면 되겠네요. 9월에 상품 매출원가는 이만큼이다. 그럼 매출원가니까 매출이 언제 일어났는가를 보겠습니다. 네, 9월 10일 날 180개의 매출이 일어났어요. 자, 그러면 180개는 선입선출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여기 있는 100개하고 그러면 이게 100개가 20원짜리니까 2,000원이 일단 매출원가고 100개는 80개는 여기 있는 거죠. 9월 5일 거. 여기 80개를 곱하기 해보면 되죠. 22원으로. 네. 자, 계산기를 가지고 80개 곱하기 22원을 했더니 1760원이 나옵니다. 그 2000원 더하기 1760원. 이게 매출원가라는 얘기입니다. 3760원 맞았네요. 다음에 2번. 10월 1일 상품 재고액은 2840원이다. 자, 10월 1일 날이 이날이죠. 120개의 재고가 남았어요. 그러면은 재고가 여기 120개가 이날 거 9월 15일 거 요 100개에다가 9월 5일 거 80개 팔고 남은 20개가 재고란 얘기죠. 그러면 여기 100개에 대한 금액은 2,400 여기 나와 있고 여기 9월 5일 거 20개를 22원에 또 곱하기 해볼까요? 여기 20개가 재고인데 요 22원이다 이거예요. 곱하기 22원. 해보면 되겠죠. 그래서 2는 4, 2는 4. 440원. 그러니까 2,400원하고 440원을 더한 것이 재고 금액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2,840원. 맞았다 이거. 틀린 거 찾으라는 거니까 아직 3번과 4번 사이에 틀린 게 있겠죠. 자, 9월의 월말 상품 재고액은 2,440원이다. 이게 틀렸네요. 왜 계산 안 해봐도 되느냐면 9월의 월말 상품 재고액이나 10월 1일 날 재고액이나 같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아까 10월 1일 재고액 우리 2,840원 확인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아니다. 3번이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9월 말과 10월 1일 사이에 상품에 입고나 출고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120개가 그대로 10월 1일 날 120개가 된 것이기 때문에 두 개는 똑같아야 돼요. 두 개는 똑같아야 돼요.
그래서 3번이 답은 3번이고요. 자, 4번은 9월에 상품 판매 가능액은 6,600원이다. 상품 판매 가능액, 이게 무슨 말이냐? 상품 판매 가능액이라는 건요, 전월에 2월 받은 기초상품 재고액에다가 단기에 매입한 거 2,200원, 또 여기 2,400원, 요 세 개 다 더한 게 판매 가능 금액이에요. 그래서 이거 다 더하면 6,600원. 예. 그래서 답이 맞죠. 예. 상품의 판매 가능액은 상품 계정의 차변의 합계입니다. 상품 계정의 차변의 합계. 자, 다음에 10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에 상품 재고장을 선입선출법으로 기록했을 경우 옳지 않은 것은 이랬습니다. 선입선출법으로 했을 때 옳지 않은 거다. 네, 문제가 아까 앞에 있는 문제하고 아주 비슷하게 나왔는데, 자, 10월에 상품 매출 원가는 1,880원. 확인해 볼까요? 자, 10월에 매출이 언제 있었습니까? 예, 10월 10일 날 한 번 있었죠. 예, 이거의 원가를 봅시다. 선입선출이라고 했으니까 180개가 여기 있는 100개 1,000원이 원가고, 여기서 역시 80개. 예, 80개가 아까는 단가가 11원은 아니에요. 지금은 11원이죠. 자, 80개 곱하기 11원 해볼까요? 880원. 그러면 1880원 맞네요. 여기 있는 1,000원하고 여기 있는 80개는 880원이니까. 다음에 2번. 10월 말 상품의 개당 단가는 12원이다. 10월 말이 120개. 여기 120개 이거죠. 네. 자, 그러면 180개가 팔려 나갔으니까 그게 매출원가. 여기서 남은 게 여기는 이제 20개가 남았죠. 자, 20개가 10월 말 상품에 해당이 되죠. 곱하기 11원 해볼까요? 20개가 11원씩이니까 예, 20개 곱하기 11원 했더니 220원이네요. 자, 220원 하고요. 그 다음에 10월 15일 거는 100개가 그대로 다 남은 거죠. 이게 1,200원. 네. 이게 지금 1,200원이잖아요. 예, 1,200원. 더하면은 1,420원. 자, 1,420원을 수량으로 나눈 게 단가거든요. 여러분 단가라는 거 아시죠? 한 개당, 개당 단가. 예, 한 개당 가격을 말합니다. 그러면 1,420원을 수량 어떻게 나눠야 돼요? 여기 20개하고 여기 100개하고 120개로 나누는 거죠. 여기 있는 120으로. 그래서 계산기로 1,420원 나누기 120개 해봤더니 11원 83전 나오네요. 11.83전. 12원이 아니죠. 그래서 답은 2번. 네, 12원이 아니다. 반올림 해야 12원. 네, 뭐 유사한 문제니까 뭐 이렇게 맞추고 가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11번. 네, 이건 재고자산 문제는 몇 문제 안 되니까 재고자산 다 풀고 쉬는 시간 갖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11번. 다음의 메인 매출 자료에서 이동평균법과 총평균법에 의한 4월 말 재고자산 금액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자, 데이터가 4개가 있습니다. 자, 이동평균법은 좀 복잡합니다. 이동평균법은 어떻게 하느냐? 지금 재고를 구해야 되는데 이동평균법은 매입이 있을 때마다 평균 단가를 구해야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지금 매입이 2개가 연이어 있잖아요. 그러면 2개의 수량의 합계는 얼마예요? 여기까지 한번 계산하면 400개. 그 다음에 금액의 합계를 일단 구해볼까요? 자, 100개는 400원 하면 4만원이죠. 네, 그 다음에 밑에는 44,000원이죠. 그러면 84,000원이죠. 금액의 합계는 84,000원입니다. 그렇죠? 위에 게 4만원, 밑에가 44,000원. 그러면 평균 단가, 예, 여기서 평균 단가를 구해놔요. 네, 평균 단가가 84,000원
나누기 400개. 400개로 나눠보면 210원입니다. 이 평균 단가가 현재 210원. 그래서 4월 10일 날 매출이 180개가 됩니다. 매출이. 그러면 210원짜리 180개가 팔려 나간 거예요. 210원짜리. 그러면 여기가 얼마가 180개가 팔려 나갔으니까 재고가 120개 남았죠. 120개. 요게 얼마짜리예요? 남은 재고는 210원짜리가 남은 거예요. 이 120개를 210원으로 평가하는 거예요. 그러면 금액이 얼마냐? 120개 곱하기 210원은 25,200원이 나오네요. 25,200원이 재고 금액이에요. 그리고 15일 날은 매입만 이렇게 합니다. 매입만. 그러면 이거 100개 곱하기 480원. 그게 얼마예요? 지금 재고가 이 120개가 210원짜리고 100개는 480원짜리. 가만있어 봐. 아까 왜 이렇게 단가가 잘못 나왔지? 400, 200개, 200원. 210원이 아니죠, 이게. 200개, 400개. 아, 예, 죄송합니다. 이게 200개인데 제가 네. 단가가 엉터리 나왔네요. 네. 84,000원 나누기 200개 해야죠. 네, 420원이네요. 이거 두 배로 봐야 되는 게 420원. 그래서 남은 게 이 120개가 420원짜리입니다. 네, 이렇게 고치겠습니다. 420원짜리. 자, 그다음에 100개는 480원짜리. 그러면 48,000원. 위에 거는 제가 이거 고쳐야죠. 420원 곱하기 120개. 120개는 54,000원짜리. 이 금액이 일로 와서 54,000원짜리. 이게 재고예요. 98,400원이다. 이게 이동평균법의 재고 금액입니다. 자, 98,400원짜리 보기에 있나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계산 또 틀렸네. 아유, 왜 이렇게 많이 틀렸지? 자, 다시. 자, 이게 아까 420원이었죠? 단가가, 평균 단가 420원. (84,000원) 나누기 200개. 예, 420원 맞아요. 그래서 420원짜리가 200개 중에서 180개 팔려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20개 남았어요. 그럼 20개 곱하기 420원 해볼게요. 8,400원이네. 아까 84,000원이 잘못됐어요. 그리고 이거 재고가 이제 100개. 요건 그대로 재고가 남은 거죠. 그래서 100개짜리 480원. 이게 48,000원. 예. 그래서 합치면은 56,400원. 56,400원에 있죠. 있죠? 예, 56,400원. 이게 이동평균법에 의한 재고 금액입니다. 이동평균법에 의한 재고 금액. 네. 56,400원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총평균법 해볼게요. 자, 총평균법은 전체 수량만 더하고 전체 금액을 또 더합니다. 매출을 빼고 매입만, 기초하고 매입만. 자, 수량 300개죠. 금액만 다 더합니다. 자, 여기가 4만원, 여기는 44,000원, 여기 매출은 빼고 여기는 48,000원. 이게 금액의 합계죠. 예, 그래서 다 더했더니 4, 3, 12 132,000원. 이것의 평균을 구합니다. 그럼 평균 단가가 나오죠. 132,000원 나누기 300개다 하면은 평균 단가가 440원이 나오죠.
이 440원을 가지고 이 평균 단가 440원을 가지고 재고 자산을 구할 때는 재고 수량을 곱하고 매출 원가를 구할 때는 요 매출 수량을 곱하면 돼요. 자, 재고가 300개에서 180개 팔았으니까 120개의 재고가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440원 곱하기 120개 하면은 이게 재고 금액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440원 곱하기 120개 하면은 52,800원. 총 평균법에 의해서 재고 자산을 구하면 월 평균 단가에다가 재고 수량을 곱해서 52,800원을 산출할 수가 있다. 그러면 답이 있나요? 네. 이런 방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네. 4번이었나 봐 같아요. 다음에 12번 문제. 다음은 실지재고조사법에 의해 기록된 주식회사 한공의 9월 매입과 매출 자료이다. 총 평균법에 의한 9월 말 재고자산과 매출 원가가 얼마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 평균 단가를 구합니다. 자, 재고자산 감모손실과 평가손실은 없으니까 장부대로만 하면 되죠. 자, 그래서 평균 단가를 구하려면 월초재고 매입 수량을 다 더해요. 400개 금액을 다 더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2만원, 여기는 3만원, 200개 곱하기 350원은 7만원, 다 더하면 12만원. 예. 12만원. 자, 그러면 평균 단가가 계산이 쉽네요. 예, 평균 단가 300원 나옵니다. 이 300원을 가지고 재고 수량에다 곱하면 재고 금액이요, 매출 수량에다 곱하면 매출 원가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여기 출고가 딱 한 번 있었어요. 200개. 그래서 300원 곱하기 200개 하면은 6만원. 이게 뭐예요? 매출 원가 6만원. 재고자산은, 자, 400개를 사가지고 200개를 팔았으니까 똑같네요. 예, 재고도 200개 남았으니까 재고도 6만원. 네, 수량이 같아요. 400개를 사가지고 200개를 팔았기 때문에. 그래서 매출 원가도 6만원, 예, 재고 금액도 6만원입니다. 그래서 답은 3번에 있구나. 답은 3번에 있구나. 네, 그래서 계산 방법이 총평균법이 가장 간단하더라. 자, 이제 13번 실지재고 조사 중에 정상적인 재고자산 감모손실이 발생한 경우 이를 손익계산서상 어디로 분류해야 하느냐. 아까 말씀드렸죠. 정상적인 감모손실은 매출 원가에 가산합니다. 답은 1번 매출 원가. 정상적인 재고자산의 감모손실은 매출 원가에 가산합니다. 다음에 14번 재고실사 결과 비정상적인 재고자산의 감모손실이 발생한 경우. 자, 비정상적인 재고자산의 감모손실은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한다 그랬죠. 손익계산상 영업의 비용으로 분류해야 된다. 네, 3번입니다. 다음 15번 주식회사 공인의 기말상품 재고자산이 다음과 같을 때 저가법을 적용한 재고자산의 평가 손실을 물어봤습니다. 자, 저가법을 적용하려면 이 상품 100개에 대한 장부 금액과 또 순실현 가치를 비교해야 됩니다. 자, 장부 금액을 보니까 100개가 단위당 100원짜리래요. 그러면 100 곱하기 100이면 만원이죠. 만원. 그런데 판매 추정액이 120원이에요. 120원. 그런데 추정 판매 비용이 하나당 30원이 들어간대요. 그러면 판매 가격에서 판매 비용을 빼보면 단가가 90원이 나오죠. 이게 순실현 가치가 90원이에요. 90원은 순실현 가치라고 부른다. 이거. 저가법이라 하는 것은 순실현 가치로 평가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낮을 때, 높았을 때는 평가를 안 합니다. 그러면 지금 100원이 90원이 됐으니까 하나당 10원씩 평가 손실이 발생합니다. 한 개당 10원씩. 그래서 재고자산 평가 손실은 개당 10원이니까 요 90원, 요 100원과 이 90원의 차이니까 수량이 100개이기 때문에 10원 곱하기 100개는 1000원이다. 답이 1번이 되는 것이죠. 네. 이렇게 하니까 이제 이해가 가시죠. 자, 16번. 다음 자료에 의하여 손익계산서에 보고해야 할 재고자산의 감모손실은 얼마냐. 자, 재고자산의 감모손실. 자, 장부상 재고자산이 10개랍니다. 실제 재고가 9개래요. 한 개가 지금 부족한 거죠. 그 한 개가 재고자산 감모손실이죠. 자, 재고자산의 순실현 가치. 자, 순실현 가치라는 것은 이 실제 재고 54,000원과 50,000원 이 차이를 말하는 겁니다. 이거는 재고자산 감모손실이 아니라 4,000원은 평가손실이에요. 4,000원은 평가손실. 이것과 이거를 비교한 거 9개 54,000원과 순실현 가치 50,000원을 비교한 4,000원은 이거는 우리가 평가손실. 재고자산의 평가손실. 근데 우리는 뭘 구하라고요? 감모손실. 감모손실은 10개와 9개의 차이. 한 개죠. 자, 재고자산의 감모손실은 원가성이 있다. 이 말은 정상감모다 이 말이에요. 원가에 포함해라 이 말이거든요. 정상감모다. 뭐 정상감모든 비정상감모든 감모손실은 감모손실인데 이 한 개는 뭘로 얼마로 봐야 되느냐? 6,000원이죠. 6,000원짜리가 하나 없어진 거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된다. 1번이 된다. 감모손실은 6,000원. 평가손실은 4,000원. 네, 이렇게 우리가 재고자산에 대한 정리 문제를 해봤습니다. 여러분 10분간 쉬었다가 투자자산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